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의 다른 생각을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똑똑똑.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중심주의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얼마 전에 폭우가 내렸을 때 정말 그 재난 상황에서 문제를 확연히 좀 느끼기는 했어요. 어떠셨어요? 무엇을 두 분은 보셨고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최유경 활동가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은 일단 서울에 먼저 폭우가 내리고 이어서 이제 전국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그렇죠. 충청 지역 등에 좀 특히 폭우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라디오 준비를 하면서 폭우 관련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서울 내지 그리고 특히나 강남의 피해 거의 모든 보도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지만 사실은 그럼 강남에만 피해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부여와 뭐 청양 등의 지역에서도 사실은 2명이 실종되기도 하고 산사태나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했는데요. 네. 특히나 강원 지역에서는 또 폭우로 2명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침수 등의 어떤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편파적인 보도나 관리 같은 것들이 여전하다고 좀 느꼈고요. 사실은 이게 처음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2016년에는 또 경주에서 무려 5.8도의 이제 지진이 발생했는데 네. 이제 이 당시에 막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고 이제 경고나 대피 관련 안내를 해야 할 재난경보 문자도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언론이 어떤 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사실 어떤 공영방송사마저 재난보도가 아니라 정규 방송인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었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네. 사실은 과연 서울에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어도 그렇게 어떤 이 있었을까? 방송사들의 역할이 똑같았을까라고 하면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인프라가 특히 지금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 같은 경우가 좀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도가 균등하지 않게 이제 취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텔레비전밖에 볼 수 없는 층의 사람들이 있죠. 네. 요즘엔 이제 SNS가 없으면 사실 이런 지역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의 사람들은 거의 알 수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방송국에서 지역의 정보를 다루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런 SNS 같은 것을 접근할 수 없고 텔레비전만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재난 정보로부터도 소외될 수 있는 그렇겠어요. 그런 네. 위험도 있는데요. 사실 서울 중심주에 대해서 좀 더 일상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자면 전 국민의 대부분이 쓰는 메신저의 경우에 서울에 눈이 오면 메신저 창에 눈이 내리는 효과가 생기는 이벤트가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뭐야 싶은 이벤트인 거죠. 그러네요. 서울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영화 감기를 보면 경기도의 어떤 지역에서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을 해서 도시가 봉쇄되니까 시민들이 서울로 가자. 서울에 가서 서울에서 감염자가 생겨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용시설을 탈출해서 서울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서울로 들어오려는 이 사람들을 막으려는 되게 큰 이제 싸움이 발생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그 서울 이외의 거주민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서울로 가고자 하는 상황들이 좀 서울 중심주의를 굉장히 은유적으로 드러낸 상황이고 영화 개봉 당시에 꽤 화제가 됐던 대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벌써 댓글을 막 올려주셨어요. 네. 그만큼 힘드신 분들이 많았구나 이런 네. 느낌이 지금 드는데 김배공님께서 서울에 모든 뭐 병원, 레저 모든 인프라가 있다 보니 지방에서 출산을 하려고 해도 병원이 없어서 서울로 지금 출산 원정 오게 되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이 부분은 정말 문제네요. 심각하네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모든 인프라 다 있는 인구가 많아서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은 이번 폭우 같은 경우처럼 좀 재난 보도, 재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 보도의 문제가 좀 저는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진송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에는 사실 뉴스도 아니고 또 SNS로 굉장히 또 많이 이런 소식들을 그렇죠. 접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재난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고 뭐
정부가 어떤 경보를 발령했고 등등의 좀 어떤 재난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이 SNS가 사용이 되는데 하지만 사실 이번 폭우도 마찬가지고 뭐 폭염이나 지진 등의 좀 재난 상황에서 사실은 서울의 상황은 정말 과도하게 보도가 되거든요. 거의 너무 또 그건 과도하군요. 네, 굉장히 비슷한 기사 제목으로 여러 개의 기사가 발행이 된다거나 그럴 때 이것에 비해서 또 비수도권은 거의 보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권의 사람들은 이제 의뢰 수도권에만 위협이 닥쳤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어쨌든 언론 보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관심으로서 또 어떤 민심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민심들이 사실은 해결책을 촉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비수도권에는 어떤 이런 보도나 정보가 없으니 여론이나 요구가 만들어질 기회조차도 좀 부재한 거죠. 네, 여러 면에서 소외를 느끼실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김재영님께서도 부산에 가족이 있고 서울 사는 사람으로서 지진 방송할 때 너무하다 싶으셨다고. 네, 서울에 약한 지진이 느껴졌을 때 난리가 났었다 이렇게 그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우선은 언론 보도의 그 양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취재 환경이 서울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송국이라던가 취재 인력부터 시작해서 어떤 뉴스를 어떤 중요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서울에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서울 거주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권력으로서의 서울 중심주의가 개입을 하는 게 좀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좀 서울에 쏠려 있다는 의미에서 서울공화국이라는 단어도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서울민국 이렇게 적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이제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이르는 단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민국 정도로도 쓰고 있거든요. 좀 자조적이고 슬픈 말이기도 한데 사실 수도를 중심으로 국가가 발전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좀 지나치게 과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실 수도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비수도권에 위험 시설들을 다 많이 몰아놓기도 했거든요. 원전이라던가. 그러네요. 네, 그래놓고 막상 비수도권에 여러 가지 재난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심이 적은 것은 굉장히 기만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네. 네. 자, 진짜 비수도권에 만약에 그럼 인구가 많았다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또 중요한 시설들이 글로 많이 배치돼 있다면 지금과 같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고향이 수도권이고 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울 내지 수도권에 거주를 했었는데 네. 이제 하지만 부끄럽지만 이제 살면서 이제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적은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네.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집에 학교에서 돌아오려면 거진 하루를 다 사용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또 터미널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또 터미널에서 이제 또 집까지 버스를 타는 식으로 좀 이렇게 하루를 다 사용하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심지어 이제 학교에서 또 가장 가까운 터미널에서는 학교까지 걸어서 1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버스는 사실 하루에 5번 정도인 그쵸. 거죠. 드문드문 있는 경우가 있죠. 네, 사실 서울에 2호선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었고 또 그 버스를 탈 수 없으면 사실 1시간 동안 시골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좀 이 교통의 격차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친성님 어떤? 네, 이제 아무래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차가 없으면 좀 생활이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대중교통 환경이 충분하지 않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자차를 운전할 수 없는 지방민들은 그대로 고립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잠깐 방문한 여행객들도 1시간 이상의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편은 더하겠죠. 사실 코로나 시기에 농촌의 노인들이 교통 인프라 때문에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대중교통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법정 리 가운데 최소한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보한 지역이 29.5%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이제 농촌 거주 지역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조차도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버스 같은 걸 대절해서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백신 접종도 맞을 수 없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역에서는 노인들이 오토바이 타시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좀 교통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니까 한 70% 정도 된다는 지금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일자리는 당연히 이제 부족하고 또 문화시설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시고 어떻습니까? 이 두 분은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얘기를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은 굉장히 일자리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전체 중소기업, 그러니까 688만 개 정도의 수도권에 자리한 기업은 이 중에 51% 정도로 집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국의 중소기업 중에 절반이 서울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경기도도 아니고 이제 서울만인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지방 소녀들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이제 기획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는 강릉에서 태어난 여성 청소년들의 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예. 이제 보도한 기사인데요. 사실 이에 따르면 이제 바다 관광지인 강릉의 지역 내 총생산, 그러니까 GRDP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아무래도 숙박이나 음식점 업들인데요. 서비스업이죠.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70%를 웃돌고 전국 평균이 59%인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크게 웃도는 수준이고요. 사실 강릉에서는 강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카페 아니면 공무원밖에 없다라는 이런 자조가 있을 정도라고. 다른 일자리가 없다. 네, 없는 거죠. 아무래도 네. 관광지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강릉에서 태어나서 숙박이나 음식점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하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은 필연적으로 사실은 어떤 문화자본이나 일자리가 쏠려 있는 서울에 가야겠다는 꿈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게다가 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자로도 말씀해주신 의료 접근성 역시 지역 같은 경우에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연구원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주제로 발표한 보고서를 보시면요. 시도별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 서울은 3분, 뭐 광주 7분, 부산, 대전은 각 8분 정도로 사실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종합병원에 이제 다다를 수 있는 데에 비하여 뭐 경남은 38분, 강원은 37분, 뭐 경북은 32분 등 이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분 이상 운전해야지 이런 종합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가까운 가능하다는 곳에 거죠. 없다는 거죠. 네. 야,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이진송 편집? 네. 최근에 그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가 전국에서도 열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화제인데요. 네. 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가수가 아니면 당장 콘서트만 해도 지방에서 열리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전국 투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경험조차도 서울보다 훨씬 적어서 굉장히 웬만하면은 당연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비라던가 숙박비 같은 것들이 또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열린 학회에 다른 지방 사람들이 올 때와 지방에서 열린 학회에 또 다른 지방 사람들이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라던가 학회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서울로 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지방에 가는 것은 뭔가 굉장히 수고롭고 미안한 일로 여겨지는 그런 관행들도 여전히 있고요. 이건 사실 그냥 친구들끼리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것들, 내가 어떤 문화적인 경험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가서 그리고 주말에 여러 가지 뭐 교통비나 숙박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게 굉장히 알고 보면 큰 장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하지만 내가 비수도권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웃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주시죠. 사실 저는 또 코로나 이후로 이런 지역 격차를 또 되게 실감하기도 했는데 이를테면 지역에 사는 친구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그렇죠. 사실은 서울의 거리두기 단계 이제 급변했었잖아요. 네.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었는데 그걸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뭐 서울은 몇 단계지, 뭐 카페 갈 수 없지, 카페 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 사는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는 잘 모르는 거죠. 뭐 갈 때도 사실은 급하게 알아보고 가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되게 코로나 이후로 또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했고, 게다가 이제 저도 이제 어떤 제천에서 좀 거주를 하면서는 단순히 서울이 멀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화자본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언가를 배우거나 듣고 싶어도 주말이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거나 혹은 이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일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흔한데 네. 사실은 당장 내가 비수도권에 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해지는 거죠. 네. 사실은 가깝게는 경기도로만 이동해도 어떤 인프라나 일자리의 유지가 굉장히 좀 위태로워지는 상황들을 생각하면 좀 이 일부분에서 좀 답답함이 더 네네 일자리 되게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진성 편집장님께서는 글을 주로 쓰시니까 만약에 간다고 해도 네. 상상해도 가능합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네. 했어요. 글을 쓰는 거는 이제 비수도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을 떠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었는데요. 바꿔 말하면 수도권에 살지 않는다면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지방에 산다면 일단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이 라디오에 매주 출연할 수가 없겠죠. 여기 앉아 있을 수 없겠죠. 네, 그런 것도 아주 있고.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시네요. 네. 네. 물론 이제 그 지역에서 열리는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색깔로 작업을 지속해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기회라는 것이 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좀 어떻게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서울 사는 게 이제 특권이다 이런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닐까. 여기에 두 분도 동의를 하십니까? 네, 사실은 좀 동의하기도 하고 또 동의하지 않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것은 많은 특권을 좀 공기처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빈곤층에게는 지역 이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폭우 이후에 어떤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총체적으로 사실 반지하 같은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그렇죠. 주거 이번에, 공간에 대한 네. 고민들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지방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되게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말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너 어쨌든 열심히 해서 무조건 서울에 가야 한다라는 것들이 지방에서 이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떤 잠언처럼 이제 제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내가 서울로 가지 못하면 나는 실패했다거나 지방에 남았다라는 감각이 자꾸만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구도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족한 문화시설이나 일자리 때문에 오는 지방민의 어떤 불안감이기도 해요. 일상적인 문화 경험이나 체험 같은 것도 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다닐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으로 계속 살고 싶다면 서울에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특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유경 활동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지역 이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두가 마음 먹는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또 이것이 좀 아마 체감되지 않는 특권이기도 할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서울 중심주의, 수도권 중심주의 이것을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두 분은?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좀 지역에 더 많은 인프라나 접근성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타 지역 역시 서울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살 건지는 사실 내가 어떤 방식의 삶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역 역시 서울처럼 혹은 서울만큼 발달해야 한다는 이야기 역시 또 다른 어떤 서울 중심주의일 수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지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청년들이 어떤 도전을 이어가고 있을 때 사실은 이런 어떤 의료 접근성이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거주 공간 등의 좀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한 인프라가 보장될 때 사람들은 어쨌든 내몰리듯이 서울에서 근근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볼지 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적다 보니까 서울에서 하듯이 을의 약간 수익 중심 구조로 접근을 하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 지방이 쉽게 탈락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료시설이라던가 문화 공연 예술이라던가 인구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떤 수익성의 차원보다는 서울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기관과 연계를 하던가 해서 이게 사실은 수익의 차원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필수
그렇죠. 예, 생활 기반이라는 좀 그런 공공적인 면을 좀 강조를 하면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과 그 가족의 역사가 뿌리내린 지역이 이미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사례가 열악하다고 해서 당장 서울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지 못하듯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춤해서 좀 접근을 해서 이렇게 지방 발전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개별의 어떤 노력, 그 맞춤으로도 문제를 좀 좁게도 보면서 같이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주간 똑똑똑 재난 상황에서 좀 드러난 우리나라의 수도권 중심주의 그리고 또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문제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그리고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